트루먼 대통령 고등학교까지 졸업 안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 6번째를 들어갑니다. 링컨, 루즈벨트, 워싱턴, 제퍼슨, 시오도 루즈벨트, 이 다음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중요한 결단이 거의 역사적으로 큰 실수가 없었다. 한국전 참전 결단뿐만 아니라 바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단, 마샬 플랜, 마크 선설, 트루먼 닥트린, 그리고 1949년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했을 때 거기에 공수작전으로 대응했다. 이런 결단을 아주 신속하게 이상했습니다. 신속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비결을 어디서 잡았냐?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 그리고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해도 인문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선례를 연구한다는 게 오늘날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비슷한 역사적 선례가 한국 현대사에 많죠. 가장 최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전두환 정부는 범인도 안 잡혔고 범인 비슷한 사람 잡히긴 잡혔는데 여권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견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비행기가 폭파됐어요. 그리고 정확한 폭파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죠 사실은. 그때 되면 실종된 거니까. 아직 파편도 수거하기 전이니까. 이럴 때 이미 우리 전두환 정부는 안기부의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북한 테러다 라고 신속하게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김여리가 바레인에서 음독해가지고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음독할 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일본 인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안기부에서 당시 안무역 안기부장 이상년 공연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한철음이라고 그 사건을 담당한 과장이 김현희가 음독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바로 거기서 보따리를 샀어요. 보좌관을 데리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이 대남 공격할 때 썼던 독약 앰플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바레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레인에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영국 사람, 영국 경찰을 만나서 자료를 다 내놓으면서 오히려 가르쳐 줬어요. 독약 앰플은 어떤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이 맞다. 그래서 김영희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생긴 것이죠. 물론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만약 그 후에 김영희를 수사할 수 있는 데는 바레인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김영희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바레인에서 수사를 했다. 일본에서 수사를 했으면 저 정도 정보를 밝혀냈겠느냐.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선동에 걸려가지고 김영희 사건은 미국이 자작극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금 이명박식으로 대응을 해서 과연 그렇게 됐고, 아웅산 사건 1983년 10월 9일 날 미얀마에서 터져가지고 17명의 우리 엘리트가 죽고 미얀마 사람 4명 죽고 3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당하고 나서 내민이 미얀에서 찾아왔을 때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 이쪽 방향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범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 현장조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박세식 씨가 찾아냈습니다. 그때 바로 와가지고 역시 그쪽 수사기관한테 이것은 북한 소행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수사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 좋게 그 관련자들 사살하기도 하고 두 사람을 체포하기도 해서 정리이 됐어요. 그럼 그때도 지금식으로 전두환 정부가 우리는 미얀마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겠다. 북한 개입은 아직 정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 다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 새벽에 칼 007 잠복이가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269명이 전부 몰살했습니다. 그때도 정보 부족 상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복이가 소련에 불시착했다, 강제 착륙당했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오보로 바뀌었죠.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죠. 일본의 홋카이도 북쪽에 와카나이 감청부대에서 자위대 감청부대에서 조종사하고 관제사가 통화하는 것을 녹음했죠. 그걸 물론 미국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그 사건 나고 한 15시간 지나가지고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딱 못을 박죠. 소련이 민간 항공기 임을 알고도 쏘았다. 소련이 민간 항공기 임을 쏘았다. 이것은 학살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그때는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에 자기 농장에 따라 목장에 가 있었는데 그런 강경대응을 하라고 슐츠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소련은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이 선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민간 항공기를 속인 쏘았는데 우리가 스파이 비행기를 민간 항공기로 잘못 말아가지고 쏘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부터 대응이 뒤집박게 되었죠. 하여튼 레이건하고 슐츠는 딱 정색을 하고 이것은 단정을 했죠. 소련 조종사가 민간 항공기 임을 알고도 쏘았다. 딱 요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어떠냐? 사실은 대한항공기가 장성이 먼저 항문에서 600km를 벗어나가지고 감차카 위를 지나다가 사할린 위로 지나니까 격추를 시킨 거죠. 또 이쪽에서 조종사가 알고 경고 사격도 할 수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쑥 들어가 버리고 아니 미국에서 그냥 선제공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소련이 레이건한테 들어버렸습니다.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인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바보 같은 장군들 때문에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 해가지고 또 이게 자중질환이 났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제로7 사건 때문에 소련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영향을 미칩니다. 아웅산 사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전두환, 레이건 이 두 사람이 초기에 대응한 게 무슨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했거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러나 정치적 의지를 담아가지고 북한밖에 더 있겠느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안함 사건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저는 천안함 사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증거가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 측에서 생각하는 증거는 뭔지 그 증거가 그러면 김정일이가 내가 했다는 자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아니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증거는 뭐냐? 인공지진파를 우리 기상청이 관측한 거죠. 인공지진파. 이게 바로 가장 큰 물증.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9시 22분에 인공지진파 발생. 진도 1.5. 폭발력은 180kg, TNT 180kg 정도. 그리고 그 지진파를 분석해 보니까 암초에 부딪힌 건 아니고 대중에서 폭발합니다. 즉 수중에서 폭발합니다. 이런 아주 굉장한 정보가 이 지진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진파야말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 중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물증이죠. 이게 물증이죠. 물건이라는 꼭 물증이라는 게 꼭 물건으로 잡혀야 됩니다.